자, 오늘 우리가 쫓을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실종 사건이에요. 2014년 여름, 불가리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 한 청년이 공항에서 증발했습니다. 이름은 라즈미 탱크. 그의 마지막 8일을 시간 순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아하실 텐데요. 2014년에 공항이면 이미 CCTV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마법같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라즈미 탱크 CCTV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 CCTV인데 괜히 소름이 좀 돋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놓치면 못 찾습니다. 타임라인이에요. 6월 30일 완벽한 휴가의 시작. 2014년 6월 30일 라즈미 탱크는 앞으로 편의상 라즈라고 읽겠습니다. 라즈는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의 휴양지 골드샌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라즈는 28살 청년답게 신났었죠. 맥주 마시고 바다에서 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거라곤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7월 6일 비극의 불씨.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7월 6일 밤이었죠. 라즈는 친구들과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다른 축구팀 팬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라즈는 베르더 브레멘의 팬이었고 상대는 바이에른 미넨의 팬들이었죠. 뭐 사소한 말다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때 라즈는 왼쪽 귀를 강하게 얻어맞았고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습니다. 7월 7일 오전 비행기를 타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귀가 너무 아팠던 라즈는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는 딱 잘라 말했죠. 고막 파열입니다. 기압차 때문에 지금 비행기를 타면 귀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운명의 수레바퀴가 뒤틀립니다. 친구들은 예정대로 귀국해야 했고 라즈는 혼자 남기로 결정합니다. 난 괜찮아. 며칠 더 쉬다 갈게. 이게 친구들이 들은 그의 마지막 목격담이 됐죠. 7월 7일 오후 4시 호텔 컬러의 기묘한 투숙. 친구들을 보내고 혼자 남은 라즈. 그는 공항 근처의 저렴한 호텔 컬러에 체크인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 환경이 꽤 거칠었습니다. 동네도 우범지대였죠. 여기서부터 라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한 거죠. 7월 7일 밤 11시 어머니에게 걸려온 첫 번째 전화. 밤이 깊었습니다. 라즈가 독일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엄마, 누가 나를 죽이려 해요. 4명의 남자가 나를 쫓고 있어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물었죠. 그게 누구냐고. 하지만 라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신용카드를 빨리 정지시켜달라.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7월 7일 자정, 사라진 약, 그리고 도주. 자정 무렵 라즈는 호텔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렸다 반복하더니 새벽에 돌연 호텔을 뛰쳐나갑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였죠.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건 전날까지의 타임라인이고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의 마지막 30분을 추적할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1분 단위로 쪼개서 말이죠. 사건 당일 9시 공항 검역소의 정적. 오전 9시 정각 라즈가 불가리아의 바르나 공항 내부에 있는 검역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담당 의사는 코스타 코스토프. 라즈는 비행기를 타도 좋다는 소견서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겉보기에는 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느꼈죠. 이 청년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9시 15분, 15분간의 기묘한 진료. 약 15분 동안 상담이 이어집니다. 라즈는 자신의 고막 상태를 설명하며 의사의 진단을 기다렸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과 소견서를 작성하려 할 때마다 라즈는 계속 문 밖을 힐끗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가 이미 극에 달해 있던 겁니다. 9시 16분, 방아쇠가 당겨진 순간 사건은 아주 우연한 일로 터집니다. 검역소 문이 열리고 공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한 남직원이 업무차 들어옵니다. 그냥 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즈의 눈엔 달라나 봅니다. 그들이 왔다. 라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릅니다.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그들이 날 잡으러 왔어. 9시 17분. 모든 것을 버린 질주. 의사는 당황해서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라즈는 자신의 모든 짐, 지갑, 휴대폰, 그리고 그토록 소중히 챙기던 여권까지 진료실 책상 위에 둔 채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여권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자신의 신분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덮쳤다는 증거죠. 이때부터 그 유명한 CCTV의 영상이 시작됩니다. 9시 20분, CCTV 속의 유령. 공항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라지의 모습. 보세요. 뒤를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괴물에게 쫓기듯 달려갑니다. 샌들을 신은 채로 말이죠. 터미널 밖으로 나온 그는 주차장을 가로지릅니다. 이때 그의 속도는 거의 올림픽 단거리 선수 수준이었어요. 마지막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주차장 끝엔 약 2m 높이의 가시철조망 담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다리 없이는 못 넘는 높이죠. 하지만 라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 담장을 순식간에 타고 올라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반대편은 광활한 해바라기 밭 그리고 숲이었죠. 오전 9시 30분 해바라기 밭으로 몸을 던진 라지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단 30분 만에 멀쩡한 청년이 유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죠. 그가 넘은 담장 너머엔 뭐가 있었을까요? 수색팀이 며칠을 뒤졌지만 그가 입었던 셔츠 조각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해바라기 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간 자체가 그를 삼켜버린 것처럼요. 자, 이제 감정은 다 걷어내고 차가운 수사관의 눈으로 사건을 뜯어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단순 가출이나 사고가 아닌 미스터리 실종으로 분류했는지 그 기술적인 이유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왜 실종인가? 범죄 혐의점의 부재. 보통 사람이 사라지면 경찰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피, 투쟁의 흔적, 그리고 금전적 동기. 하지만 라지의 경우 이 세 가지가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엔 피 한 방울 없었고 누군가 그를 강제로 끌고 간 흔적도 없었죠.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신분증을 스스로 버리고 뛰어갔습니다. 타살로 기소할 물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 여기서부터 수사기관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범인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두 번째, CCTV 분석. 회피가 아닌 추락. 라즈가 CCTV를 교묘하게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CCTV를 피한 게 아니라 CCTV가 없는 곳으로 추락한 겁니다. 공항 터미널 내부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는 이 카메라들의 감시망을 직선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탈출구는 일반적인 게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잘 가지 않는 외곽에 있는 펜스였죠. 거긴 공항 보안구역의 경계선이자
당시 불가리아 공항에서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유일한 블라인드 스폿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 몸을 던진 겁니다. 마치 설계된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실종 경로 재구성, 2m와 해바라기 숲. 이제 경로를 보시면 담장 높이 약 2m, 그리고 상단엔 날카로운 가시철 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분석 결과 라즈는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딛고 뛰어오르는 순간의 반동을 이용해서 가시철 조망을 타 넘었죠. 보통 이 과정에서 옷이 찢기거나 혈흔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감식팀은 담장에서 그 어떤 생체 시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담장을 넘자마자 나타나는 건 끝도 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입니다. 당시 해바라기 키는 2m를 훌쩍 넘었습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 밀집된 해바라기 밭은 열화상 카메라조차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라즈는 담장을 넘은 지 단 10초 만에 자연이 만든 거대한 밀실 속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수사의 한계, A2 고속도로의 변수. 마지막 변수는 해바라기 밭 너머에 있는 A2 고속도로입니다. 수사팀은 그가 밭을 가로질러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를 얻어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구간을 지난 수천 대의 차량 중 라즈를 태웠다는 증언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라즈는 이미 그 밭에 들어간 순간 이 세상의 시스템 밖으로 나간 거라고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완벽한 공백 상태. 경찰 기록상 라즈 미텐크는 실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다르게 불립니다. 스스로를 지워버린 인간. 여러분이 수사관이라면 이 막다른 길에서 어디를 더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용의자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용의자 X, 그들은 정말 존재했나? 자,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라즈를 쫓던 그놈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불가리아 수사국은 실종 직후 공항 인근의 모든 용의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첫 번째, 바이에른 미넨 팬들. 이들은 이미 실종 이틀 전에 불가리아를 떠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알리바이 완벽하죠. 두 번째로, 공항에 들어왔던 그 남자. 그 남자는 그냥 업무를 보러 온 무고한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라즈를 해칠 동기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론은 차가웠습니다. 외부의 공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반전이 나옵니다. 의학적 반전, 항생제의 광기. 우리는 지금까지 밖을 봤지만 진짜 답은 라즈의 안에 있었습니다. 7월 7일 고막이 터진 라즈가 처방받은 약, 세퓨록심. 이 약은 인류를 구한 위대한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정말 극소수의 사람에게 이 약은 치명적인 신경학적 도구로 변합니다. 자, 부작용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급성 정신병, 환각 및 환청, 심각한 편집증적 망상. 라즈가 엄마에게 전화해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울부짖었던 그 공포. 공항 직원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던 그 광기. 그건 괴한이 아니라 그의 혈관을 타고 뇌로 침투한 약물이 만들어낸 화학적 환상이었던 겁니다. 소름 돋는 분석. 왜 해바라기 밭인가? 그는 왜 2m의 가시철 조망을 넘었을까요? 아마 제정신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약물로 인해 뇌의 공포 제어 장치가 고장난 인간은 초인적인 힘을 냅니다. 그의 눈에 해바라기 밭은 탈출구가 아니라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안전한 밀실로 보였을 겁니다. 거대한 꽃잎들이 자신을 덮어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밀실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늪이었습니다.
라즈의 척수와 뇌를 마비시킨 건 자객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 먹었던 그 작은 알약 한 알이었죠. 마지막 결론. 가장 완벽한 감옥.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 헤맨 범인은 라즈가 스스로 삼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밀실은 철문으로 잠긴 방이 아닙니다. 본인의 두개골 속에 갇혀버리는 것. 거기서부턴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라즈 미탱크,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쫓기며 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해바라기 밭에 흙이 돼버렸을까요? 진실은 오직 사라진 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라즈 미탱크를 봤다, 어디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모두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유튜브에 있는 라즈 미팅크의 CCTV에는 다양한 추측과 추모글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수사보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미스테리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